미식 축구의 모든 것 올어바드 NFL 이제 퍼스트 앤 8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민준이고요. 오늘도 이진만 해설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참 재밌는 경기들이 많았는데 특히나 이번 주는 굉장히 업셋이 많이 나왔던 경기였어요. 업셋이 될 뻔한 경기도 많았고요. 네. 상당히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재밌는 주간이었습니다. 예. 일단 한 경기 한 경기씩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해볼 경기가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였습니다. 마지막에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극적으로 끝났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그린베이 패커스가 이길 뻔했던 경기였잖아요. 이길 뻔한 경기였죠. 네. 네. 근데 어쨌든 이 경기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자고 그러면 더 절박한 팀이 이긴 경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글스는 뭐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승 후보라고 이제 뽑았던 팀인데 이 경기 전에 1승 2패였죠. 네. 그러면서 이제 초반에 성적이 상당히 안 좋으면서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뭐 이런 분위기였고 팀 전체가. 네. 그린베이는 3승 전승으로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기대를 못했는데 뭐 조선들 달리고 있었죠. 네. 근데 이날 경기를 보면 필라델피아가 사실 더 이제 절박했기 때문에 마음을 다지고 나왔을 거고 또 어쨌든 경기 내용물을 보면 부상이 많았었는데 이제 이날 알션 제프리 선수가 복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패스 공격을 좀 많이 풀어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날 드디어 이제 기대했던 러닝 게임이 좀 터졌습니다. 네. 그래서 트레이드에서 데려온 조던 하워드 선수, 그다음에 이제 드래프트에서 높은 순위로 뽑았던 마일스 샌더스, 네. 이 두 선수가 이제 좋은 콤비네이션을 보이면서 드디어 러닝 게임이 좀 폭발했거든요. 예. 기록을 보면 하워드가 87야드, 샌더스가 72야드, 합쳐서 160야드 가까운 활약을 해줬고요. 네. 특히 이제 마일스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14대 0으로 지고 있었나요? 10대 0으로 지고 있었나요? 이렇게 뭐 뒤진 상황에 투스코어 차이로 뒤진 상황에서 경기에 어떤 새로운 이제 모멘텀을 체인지하는 67야드짜리 킥오프 리턴을 하면서 네. 이렇게 분위기를 많이 바꿔줬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글스 쪽에서 봐야 될 부분은 오라인. 그 경기 당일에 그 현재 해설자들이 로키 산맥 같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이글스의 오펜시브 라인은 사실 좀 부상이 있어 조금 이렇게 힘들 때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리그 탑 5이고 네. 최고라고 넘버원이라고 뽑는 전문가들로 많을 정도로 예. 진짜 뭐 좌에서부터 우측까지 상당히 탄탄한 전력을 갖추는 오펜시브 라인이죠. 예. 그러면서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 결국은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패커스 쪽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패커스는 이 마지막 두 번의 드라이브 아쉬운 레드존 오펜스가 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두 번의 이제 공격이 상당히 좀 아쉬웠는데 약간 좀 의문 시대는 좀 약간 좀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두 번째 드라이브였는데 이때 상황을 보면 이제 한 4쿼터 9분여 정도 시간이 꽤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린베이가 공을 잘 잡고 가서 필라델피아 1야드에서 퍼스트 앤 골이었거든요. 네. 퍼스트 앤 골인데 그 상황에서 4번 연속 패스를 하고 결국 다 실패했어요. 그게 이제 슈퍼볼 49대 어떤 이 마지막 장면을 계속 연상시킨다. 연상시키는 거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 한 번도 러싱 공격을 안 했을까? 9분여나 남은 상황이고 네. 퍼스트 앤 골인데 한두 번 정도는 런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에런 러저스라는 물론 좋은 쿼터백이 있으니까 그렇긴 했지만 적절히 믹스해가면서 할 필요도 있었는데 그게 좀 이상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서드 다운까지 공격을 실패해서 포스 앤 원까지 결국 갔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보자 그러면 원 포지션 경기였거든요. 7점 차이였는데 어차피 터치다운 하나로 해서 이길 수 있는 경기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한 번 더 득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때는 필드골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경기도 차고 마지막 한 번 더 파이널 드라이브에 그렇죠. 터치다운 노린다. 그렇죠. 그럼 이제 승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포스다운해서 공을 뭐 득점을 못하고 공을 넘겨준다 그러면 그렇죠. 나중에 터치다운을 해도 한 번 더 득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어쨌든 그린베이가 이날 경기에서 조금 약했지만 시즌 초반에 어쨌든 강점이 수비였다는 걸 보면 이 포지션에서 필드골을 하고 그래서 4점 차이로 쫓아가고 네. 다음번에 터치다운을 노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저번 주에 이제 사실 김민준 아나운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즌 초에 보면 감독들이 너무 좀 공격적인 면을 보이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볼티모어의 잔 하버 감독도 그랬고 이날도 사실 이제 그린베이도 이제 맷 라플로어 감독도 그랬는데 조금 너무 공격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그러면서 좀 그린베이 패커스는 잡을 수 있는 경기를 놓쳤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리고 이제 이날 어쨌든 수비가 사실은 앞선 3경기만큼은 좀 못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필라델피아가 득점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특히 어쨌든 러싱 야드를 많이 줬다. 그러니까 176야드나 러싱 야드를 허용했는데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전 전승을 할 때는 그린베이 수비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에 좀 약점들이 좀 많이 가려져 있었는데 네. 이날 패를 하면서 조금 더 파보니 러싱 수비는 좀 약하구나. 특히 이날 필라델피아한테 176야드나 내주면서 러싱 야드를 많이 내준 것만이 아니라 러싱 야드를 많이 내주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공격의 주도권을 뺏기거든요. 시간을 타이머 그렇죠. 포세션도 뺏기고 네. 그런 면에서 사실 좀 많이 좀 경기를 끌려간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날 그런 모습이 좀 보였고 네. 그린베이 입장에서는 이날 또 아쉬운 건 뭐냐면 또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 경기를 진 것도 진 거지만 넘버원 리시버 다반테 아담스가 이날 경기 후반부에 발가락 부상으로 이제 나갔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날 경기만이 아니라 앞으로 몇 경기를 출장을 못할 것이냐 이게 사실 더 우려되는 대목이다라는 그렇죠. 거죠. 특히 이제 에런 로저스의 넘버원 리시버인데 로저스는 아시다시피 특정 선수들에게 좀 집중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넘버원 리시버가 빠진다. 그럼 좀 불안하지 않겠느냐?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마르케스 발데스 캔틀링의 어떤 비중이 더 커지게 될 텐데 그쵸. 이 젊은 선수에게 부담이 좀 가중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들긴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 그러면 사실 러닝백이 좀 더 해주면 좋겠는데 이날도 그랬지만 그린베이가 지금 사실 에런 존스 중심의 러닝 공격이 잘 안 풀리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러닝 공격도 잘 안 되고 넘버원 리시버가 빠졌다. 그럼 앞으로 경기들이 조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기 중에 또 주요한 부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펀테 매덕스 선수가 그렇죠. 이제 목 부상으로 이제 이 카트를 타고 물러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이 선수들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풋볼이 워낙 과격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상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항상 이제 두려움은 있는데 네. 동료 선수가 상대편이라도 우리 편이 아니더라도 상대편이라도 사실은 이제 그런 부상을 당해서 이제 카트에 실려 나가는 걸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이제 좀 동업자 정신, 그렇죠. 전후회 이런 것들이 좀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J.K. 스콧 선수와 타이 서머스 선수가 기도를 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웬만한 부상에서는 그렇죠. 그 광고가 나가는 시간 동안 이 선수들이 이제 경기장을 음, 빠져나가기 때문에 화면에 이 부상 선수들이 누워 있는 장면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은 이제 굉장히 좀 오랫동안 이 매덕 선수가 경기장에 누워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선수들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이 상대편 선수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업자 정신을 말씀드렸는데 이날 부상이 이제 목 부상이었기 때문에 그 의료진이 들어와서 혹시라도 모를 그런 어떤 사태를 대비해서 정말 조심조심 목 부상이니까 조심조심 이제 옮기기 위해서 이게 좀 네. 천천히 했던 거고 음. 사실 근데 경기 후에 보면 이제 뭐 이글스의 세이프티 말콤 징킨스나 이런 선수들이 한 얘기 보면 누워서 그래도 농담도 하고 아주 나빠 보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트위터도 올라오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이렇게 네. 글을 썼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큰 부상이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진정한 스포츠맨십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작은 훈훈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글스와 패커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와 애틀랜타 펠컨스의 경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은 마리오타의 그날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날은 마리오타가 한번 잘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할 때 마리오타, 윈스턴 이런 선수들은 기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기복이 있다라는 거는 못할 때도 있지만 네. 잘할 때도 있다. 근데 이날은 마리오타가 잘한 경기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기록을 보면 전반에만 터치다운 패스를 3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어쨌든 그 타이탄스로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이 루키 리시버 AJ 브라운이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 표현대로 찐이다. 네. 그래서 정말 좋은 리시버를 잘 찾은 것 같은데 이날도 터치다운 2개를 하면서 코리 데이비스 선수와 넘버 1-2 펀치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러닝 공격에서도 데릭 헨리가 또 이날도 100야드 러싱을 해주면서 그렇죠. 어쨌든 패싱과 러싱이 공격에서 이렇게 균형을 잘 잡으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에만 24득점을 몰아쳤던 타이탄스가 사실 전반전에 그냥 경기를 끝내버렸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애틀란타는 저는 참 애틀란타를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이 팀은 정말 포텐셜은 많은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정말 무기력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날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에 24대 7로 뒤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반전이 마치면서 선수들이 이제 라커룸에 들어갈 때 홈 관중들한테 야유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기 안 좋았고 이날 어쨌든 그 팔콘스의 무기력한 모습은 딱 3개의 플레이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포스다운에서 공격을 하는 게 이제 3번이나 있었는데 3번이 다 막혔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2번은 중요한 것은 맷 라이언이 색을 당하면서 사실 공격을 해보지도 못하고 마무리 당했거든요. 정말 너무 무기력한 모습이었고 패싱 공격이 그렇게 좋은데 리시버도 정말 좋고 그런데 이렇게 좀 무기력하게 막혔다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경기 후반에 이제
쫓아가면서 추격하면서 스탯을 막 쌓았어요. 그래서 그쵸. 맷 라이언은 뭐 거의 400야드 이상 던졌고 오스틴 호퍼는 130야드, 모하메드 살은 91야드 리시빙을 했기 때문에 기록지만 보면 상당히 잘했네. 소위 스탯 세탁이라 그러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거를 보고 사실은 이제 스탯은 상당히 좋은데 경기 내용만 보면 정말 형편없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현재까지의 이 애틀랜타 펠컨스의 부진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애틀란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오펜시브 라인입니다. 이날도 이제 맷 라이언이 계속 쫓김을 당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였는데 맷 라이언이 일단은 공격할 시간을 제대로 못 갖는다. 그만큼 오펜시브 라인이 취약하고 네. 또 하나는 이런 팀들의 공통점이 그런 상황에서는 러닝 공격이라도 좀 풀어줘서 이 패스 러시를 좀 중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패스 러시가 들어올 때 러닝 공격이 잘 되면 패스 러시가 만들어 들어오진 못하거든요. 근데 이날도 보면 디반테 프리맨이 28야드를 묶였어요. 그러면은 패스 러시는 들어오는데 러닝 공격도 안 되니까 진짜 그 패스 러셔들이 맘 놓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맷 라이언은 더 당황하게 되고 네. 좋은 리시버들이 있지만 뭐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제 지인 중 하나랑 이제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연락을 잠깐 했었는데 훌리오 존스의 말년이 너무 불쌍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훌리오 존스는 정말 최고의 리시버인데 네. 이런 정말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예. 타이탄스와 펠컨스의 경기 24대 10으로 타이탄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워싱턴 레드스킨스와 뉴욕 자이언츠인데요. 이렇게 큰 점수 차로 경기가 끝날 줄은 몰랐어요. 물론 이제 자이언츠가 이길 거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해스킨스 선수가 중간에 이제 교체돼서 나오면서 좀 기대감을 높였었잖아요. 근데 결국 결과는 해스킨스 선수를 데뷔시키지 않는 이만 못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스킨스가 나왔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 상대한 뉴욕 자이언츠, 그다음에 지구 라이벌인 뉴욕 자이언츠 비슷한 상황에서 네. 세대 교체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니까 아무래도 이제 워싱턴도 그걸 보면서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유혹을 받게 되고 감독 입장에서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이날 경기를 패함으로써 지금 이제 4연패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이 그루든 감독 해임설이 조금씩 나오는데 네. 감독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내 밥줄이 걸렸는데 어쨌든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러면은 케이스 키넘은 답이 아니라는 걸 이미 확인이 됐고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 지구 라이벌은 세대 교체라서 지금 재미를 보고 있는데 우리도 그걸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회복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날은 결국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드웨인 에이스켄스를 투입을 했는데 성적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죠. 네. 이날 사실 뉴욕 자이언츠 수비가 이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자이언츠가 쉽게 이기긴 했지만 그렇죠. 자이언츠 수비를 상대로 해서 인터셉션을 3개나 당했고요. 네. 그것만이 아니라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공격이 176야드에 묶였거든요. 공격이 200야드 이하로 묶인다라는 거는 정말 뭐 시카고 베어스 네. 이런 정도의 강한 팀을 상대로 했을 그렇죠. 때 나오는 기록인데 뉴욕 자이언츠를 상대로 네. 물론 신인 쿼터백이 투입됐다고는 하지만 176야드라는 거는 정말 너무 아쉬운 공격력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 반면 이제 자이언츠는 또 새로운 하나 발견을 해냈습니다. 웨인 골먼 주니어 선수를 이제 발굴을 했는데요. 이날 118 스크리미지 야드와 함께 2개 터치다운 기록했는데 하나가 러싱, 하나가 리시빙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웨인 걸맨이 사실 아주 진짜 뭐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 듣보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클램슨 대학 출신이고요. 네. 워낙 이제 명문 대학이지 않습니까? 신흥 강호에서 이제 주전 러닝백으로 뛰었던 선수고 큰 기대를 받고 입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입단한 후에 더 거물이 입단을 해서 그렇지 바클리라는 이제 더 거물이 입단을 해서 네. 그렇지 듣보잡은 아니다. 그래서 바클리가 못 나오는 상황에서는 지금 걸만한테는 지금 기회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잘 살렸다라는 거고 네. 지금 그 말씀해주신 그런 상황을 보면 제가 이제 뭐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지만 NFL은 누구나 부상이 많습니다. 어느 팀이나 부상이 많기 때문에 결국 후보진까지 누가 두텁냐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변수인데 그렇죠. 이날 경기를 봤을 때는 자이언츠가 그래도 후보진에서 두텁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팀 다 부상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도 보면 일단은 뭐 부상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레프트 태클 트렌트 윌리엄스 선수는 지금 이제 홀드아웃을 하면서 안 나오고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레프트 가드 브랜든 셔프, 센터 체이스 룰리에까지 부상으로 안 나오면서 오펜시브 라인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게다가 지금 계속 이제 뭐 조던 리드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안 나오고 있고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발굴한 좋은 리시버 테리 맥클로린 선수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상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누가 그 후보진이 더 좋냐? 그건 이제 자이언츠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이언츠도 의외로 지금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시즌이 그렇죠.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NFL이 제가 이제 not for long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금방 바뀌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볼 만하다가 된 게 음. 진짜 2주 전만 해도 0승 2패. 그래서 안 된다. 일라이 네. 뭐 세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뭐 뉴욕이야말로 진짜 하늘이 무너진다 그러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쿼터백도 뭐 날리고 정말 너무 약체였는데 음. 2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2승도 어떻게 보면 템파베이하고 워싱턴한테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분위기가 완전히 이렇게 뭐 달라질 정도로 강팀화된 건 아니죠. 그런데도 2주 만에 승률 5할에 오르면서 지금 지구 2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제 빨리 상황이 바뀐다라는 건데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NFL이 한 시즌에 정규 시즌 경기를 16경기밖에 안 하기 때문에 네. 경기 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한 경기 한 경기의 그 비중이 정말 크기 때문에 음. 그게 많이 이렇게 좀 금방 바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뉴욕 자이언츠 이 데니얼 존스 선수가 이제 데뷔를 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레드스킨스와 자이언츠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차저스와 돌핀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0대 10으로 차저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역시나 마이애미를 상대로는 어떤 팀이 와도 뭐 그렇죠. 승리를 가져가는 건 너무 당연해 보여요 이제는. 네, 경기가 사실 내용 자체는 별로 재미가 없었고요. 네. 이날 그래서 재밌는 포인트를 조금 짚어보자 그러면 이날 어쨌든 마이애미는 4경기 만에 올 시즌 처음으로 리드를 잡았었습니다. 이날 7대3으로 리드를 했는데 물론 이제 금방 제역선이 네. 됐죠.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아쉽긴 했지만 그런 면에서 리드를 잡았다는 의의를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날 차저스는 플레이스 키커가 부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대신 펀터가 필드골을 했는데 이날 필드골을 3개나 성공시켰고 특히 51야드짜리 필드골도 성공시켰거든요. 네. 키커가 아니고 펀터가. 그렇기 때문에 키커가 좀 취약한 팀들은 한번 네. 좀 주목해 볼 필요도 있겠다. 이 펀터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도 예.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날 차저스는 색을 여러 개를 기록했는데 이날 양팀 통틀어서 색이 제일 많았던 선수는 디펜시브 라인맨이 아니고 차저스의 코너백 데스몬드 킹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좀 독특한 경기였다.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너무나 예견됐던 그런 결과대로 네. 그런 뭐 경기가 끝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차저스 입장에서는 좋은 거 하나는 이제 드디어 멜빈 고단이 홀드아웃을 끝내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날은 출전을 안 했고요. 네. 아마 다음 경기부터 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레이더스와 콜츠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경기가 정말 의외의 업셋이 나왔던 경기였어요. 그렇죠. 이 경기가 뭐 저희가 예상한 것과 달리 좀 나왔긴 해요. 업셋이라고 말씀을 네.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경기를 좀 들여다보고 보면 사실 저희가 이제 제코비 브리셋이 앤드류 럭 자리를 채워도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경기 뭐 초반 양상을 보면 2승 1패로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이날 좀 이렇게 출전 상황을 좀 보면 주전 리시버들 이게 데빈 펀체스가 이미 못 나왔고 T.Y. 힐턴까지도 못 나왔거든요. 네. 넘버원 리시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앤드류 럭이라는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은퇴로 해서 이제 공백이 남았는데 백업이 채웠고 그다음에 이제 2명의 리시버들이 다 부상으로 출전 못했고 그다음에 주전 러닝백 말론 맥이 후반전에 부상으로 또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브리셋 하나가 뭐 버텨준다고 해서 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렇죠. 수비에서도 작년에 이제 디펜시브 신인상을 받았던 데리어스 레너드, 그다음에 이제 스타 세이프티 말리 쿠커까지 결정을 해서 사실 공수에서 너무 공백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극복되기는 어려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오클랜드 레이더스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는데요. 이날 있었던 사건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테스 버픽트 선수가 그렇죠. 헬멧 투 헬멧 반칙을 하면서 이제 징계로 시즌 아웃이 됐는데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 다시는 리그에서 못 뛰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하이라이트만 지금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 그것만 봐도 이거는 아까 저희가 그 이글스 아반테 매덕스 얘기를 하면서 상대편도 이렇게 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이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상황은 사실은 잭 도일 선수가 거의 이제 뭐 이미 쓰러진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어나려는 선수를 무방비 상태에서 날라와서 진짜 헬멧을 했다는 거는 네. 정말 이건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계속 어쨌든 선수들 보호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런 모습을 보이면 사실은 부상은 끊길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구별 예상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오클랜드에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거 하나가 너무 라커룸에 암적인 존재를 너무 많이 영입했다. 그렇죠. 그래서 안토니오 AB. 브라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얘기했던 선수가 저희가 반테스 퍼펙트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AB가 같은 팀에 있긴 하지만 예전에 플레이오프 경기 때 AB를 상대로도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엄청난
헬멧 히트를 버픽트 상황에서 네. AB가 그때 또 기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들을 이제 레이더스가 자꾸 이제 라커룸에 이제 들인다라는 것이 네. 상당히 좀 어쨌든 안 좋은 징조였는데 결국 AB는 떠나가고 지금 이제 버픽트 선수도 이제 시즌 전체 출장을 못하는 이제 출전 정지를 당했죠. 방금 말씀해주셨던 그 AB가 기절했던 사건 이후로 AB가 맛이 간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찌됐든 버픽트 선수가 이제 징계로 시즌 아웃이 됐고 다시는 이런 이 그렇죠. 반칙이 나오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든 이 경기에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경기에서 레이더스가 이기고 콜츠가 패함으로써 두 팀 다 지금 2승 2패가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32개 팀 중에 네. 지금 2승 2패 내지는 이제 라이온스가 2승 1무 1패이기 때문에 이것도 2승 2패라고 치면 지금 32개 팀 중에 딱 승률 5할인 팀이 14개예요. 그러니까 44%거든요. 그러니까 리그가 어느 정도 평준화됐다. 저희가 이제 NFL은 평준화됐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 2승 2패가 그러니까 거의 그냥 승률 5할인 중간에 딱 앉아 있는 팀이 거의 리그 절반이고 예. 조금 이제 위로 올라가서 3승 1패 밑으로 1승 3패를 보면 32개 팀 중에 23개 팀이 여기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6경기밖에 치르지 않는데 이렇게 좁은 밴드 안에 다 몰려 있다 그러면 진짜 한 경기 한 경기의 중요도가 커지고 네. 막판에 가서는 진짜 한 경기 차이 아니면 타이브레이커로 정말 아쉽게 탈락하는 팀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한데 네. 콜츠 입장에서는 부상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아쉽게 놓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 리그 자체는 점점 더 이 후반으로 갈수록 꿀잼이 그렇죠. 되지 않나 그렇죠. 싶은데요. 그렇게 되는 네. 거죠. 네. 네, 레이더스와 콜츠의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휴스턴 텍산스의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텍산스가 좀 더 이제 탑독이다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결국 결과는 없으시도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경기는 아까 저희가 이제 애틀란타 얘기하면서 오펜시브 라인이 약해서 맷 라이언이 고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휴스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휴스턴도 이제 사실 거의 공식화됐습니다. 디션 왓슨이 색을 5개 이하로 당하면 이기고 5개 이상을 당하면 아슬아슬하게 패합니다. 그래서 이날도 디션 왓슨이 색을 6개 당했거든요. 네. 패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거의 공식화돼 가고 있는데 이거는 꼭 휴스턴만이 아니라 어느 팀이나 오펜시브 라인이 쿼터백을 막아주지 못하면 뭐 아무리 훌륭한 쿼터백을 갖다 놔도 네. 공격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죠. 예. 이 경기에서 단연 빛났던 건 역시나 크리스찬 맥카프리의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자 캐롤라이나도 재밌는 거는 4경기를 치르면서 홈에서는 다 지고 네. 원정에서는 다 이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승 2패인데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변함없는 상수는 크리스찬 맥카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쿼터백이 빠지던 주전 쿼터백이 있던 변함없이 잘해주는 스타 플레이어는 크리스찬 맥카프리입니다. 네. 네, 이날도 그래서 러싱으로 93야드, 리시빙으로 86야드를 해줬거든요. 네. 거의 뭐 170, 180야드 가까운 이런 활약을 해줬는데 정말 뭐 대단한 선수입니다. 거기다 러싱 터치다운까지 기록했고요. 그래서 뭐 캐롤라이나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주전 쿼터백이 바뀐 이후에 이제 팬서스가 조금씩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카일 앨런이 정말 잘해서 이긴 거냐라고 말하기는 아직 좀 그건 좀 이르잖아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날도 기록을 보면 물론 이제 2승 2패째는 하고 있지만 펌블이 3개였고 터치다운이 없는 상당히 좀 부진한 경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캠 뉴튼이 빠지고 카일 앨런이 들어와서 이긴 거냐? 그렇게 보긴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팬서스가 조금씩 이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고 휴스턴 텍산스도 이제 아쉽게 패를 하면서 이제 2승 2패가 됐죠. 네. 이 지구에 있는 팀들이 나란히 다 2승 2패씩을 지금 기록하게 다 됐어요. 2승 2패로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평준화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구가 정말 대표적이죠. 2승 2패로 모든 팀이 공동 1팀에서 공동 꼴찌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남부 지구가 굉장히 좀 격전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겨도 이제는 뭐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제 칩스와 라이온스의 경기로 이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가 진짜 막판 꿀잼이었어요. 이 경기 상당히 의외였죠. 네. 그리고 진짜 이번 주에 최대 업셋이 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라이온스도 2승 1무 무패였거든요. 이 경기 그렇죠. 전에. 그렇기 때문에 라이온스 우리도 무패인데?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누가 봐도 이제 사실 칩스가 더 강팀이었기 때문에 진짜 큰 이변이 나올 만한 경기였는데 네. 전 이 경기 보면서 라이온스가 되게 좀 좋은 전략을 들고 나왔다라고 생각한 게 맷 패트리시아가 수비 코치 출신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동안 기대를 했었는데 언제 이제 좀 역량을 보여주나 발휘했었는데 전 이 경기에 하나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칩스라는 막강한 공격진을 어떻게 상대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재밌는 전략을 들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날은 어떻게 했냐면 칩스 그 리시빙 공격에서 그 패싱 공격에서 큰 두 개의 축 타이드엔드 트래비스 켈시 네. 그다음에 와이드 리시버 세미 와킨스를 경기 내내 거의 더블팀을 했어요. 두 선수를.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두 선수를 더블팀으로 막아놓고 나머지 선수들은 거의 이제 좀 풀어놓으면서 나머지 선수들로 우리를 이겨봐라 라고 하고 특히 이제 와킨스 같은 경우는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이제 빅 플레이를 많이 하는 선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선수들 그다음에 빅 플레이를 막겠다. 그 나머지는 라인베커들 손까지는 좀 어느 정도 뚫리더라도 네. 작은 플레이들은 내주겠다라는 플레이로 이게 좀 했는데 이게 상당히 전반적으로 좀 먹혔거든요. 그래서 이날 경기 양상을 보면 치프스가 다른 경기와는 달리 빅 플레이가 상당히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오히려 마홈스 할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게 빅 플레이가 막히니까 마홈스가 이날 의외로 공을 들고 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이온스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우리가 감당하겠다. 한 번에 60야드, 70야드 터치다운 먹고 이런 거는 대응할 수가 없는데 네. 이렇게 야금야금 가는 그런 건 우리가 허용하겠다. 라고 이렇게 그 전략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좀 좋았고 디트로이트가 사실 이날 실수만 적었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네. 수비에서 어느 정도 해줬기 때문에 이날 보면 펌블을 2개를 했는데 하나가 너무 아까운 게 캔사스시티가 킥오프 리턴을 하다가 펌블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캔사스시티 진영에서 공을 잡아서 너무 황금 같은 기회였는데 이거를 매튜 스태포드가 색을 당하면서 펌블을 해서 이 기회를 놓쳤고 또 하나는 캔사스시티 1야드에서 퍼스트앤골이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펌블을 했죠. 그리고 이 펌블을 칩스가 그거를 가지고 100야드를 뛰어서 네. 터치다운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 경기를 뒤집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레이 하나만 해도 사실 라이온스가 7점을 득점할 수 있는 상황이 칩스가 7득점을 하면서 여기서 지금 14점이 바뀐 상황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만 없었더라도 사실은 디트로이트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패트릭 마홈스라는 선수의 존재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켈시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드라이브 때 이 모습은 그렇죠. 진짜 이 선수가 왜 지금 당대 최고의 쿼터백 중 하나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증명하는 그런 드라이브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 플레이가 안 풀리니까 뛰기도 하고 다른 플레이들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국 승리를 이끌어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칩스 공격 입장에서는 이것도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린 다양한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 네. 그런 걸 계속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시즌이 이제 진행이 될수록 그다음에 더 강팀들이랑 붙을수록 우리의 강점은 이제 막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걸 대비해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막혔을 때 다른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거를 이 경기를 통해서 한번 보여줬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칩스가 이 경기를 보면서 약간 어쨌든 좀 나름대로 좀 경정을 울려야 될 거는 사실 디트로이트 정도 되는 팀도 칩스를 상대로 해서 이런 수비를 보였다. 근데 만약에 더 강팀들, 특히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제 정기리그에서도 붙게 되고 플레이오프 가서도 붙을 것이 상당히 유력한 뉴잉글랜드 같은 팀과 붙었을 때는 얼마나 더 이제 다양한 작전을 들고 나오겠느냐. 그렇죠. 수비에서 특히 네. 벨리적 같은 경우. 그리고 사실 카피캣 리그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를 해서 성공을 하면 다 따라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디트로이트가 하나의 블루프린트를 보여줬다. 그러면 꼭 똑같은 전략은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전략들을 계속하면 어쨌든 칩스가 봉쇄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카피캣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칩스는 그런 면에서 좀 더 어쨌든 좀 다양화할 필요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램스가 물론 이제 시즌 초반이긴 합니다만 지난 시즌 이 슈퍼볼에서 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에게 막히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를 보여줬고 청사진을 제시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시즌 초반에 다른 팀들이 그 전략을 카피해가지고 LA 램스를 막고 있는데 램스가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지금. 지금까지도 잘 안 풀리죠.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 딱 맞습니다. 근데 그때 상대도 사실은 뉴잉글랜드였는데 뭐 이번에는 뉴잉글랜드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어쨌든 누구 하나가 이렇게 말씀하신 청사진을 보여주면 다 따라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공격 입장에서는 그거를 넘어서는 그런 수비가 나와도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공격을 들고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캔사스시티 같은 경우에도 이날 그런 어떤 좀 앞으로 좀 그런 가능성을 보고 조금 더 대비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기긴 했지만 어쨌든 이 경종을 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캔자스시티가 되겠고 라이온스는 의외로 지금 시즌 초반에 순항하면서 네. 예, 뭐 계속해서 지금 후반까지도 한번 이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기를 하나 이제 뭐 거의 잡았다시피 했는데
아쉽게 놓쳤긴 했지만 자신감은 엄청나게 올라가죠. 네. 이제 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경기 얘기로 이어가겠는데요.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순항을 하고 있다면 사실 이 예상외로 좀 부진했었던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인데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라는 대어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이날 경기를 앞두고 사실 이제 베이커 메이필드가 앤토니오 브라운하고 소셜 미디어에서 사실 설전을 좀 벌였었거든요. 맞아요. 썰전을 벌였어요. 네. 네. 트위터에서 이제 말다툼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AB의 요점은 네가 지금까지 한 게 뭐 있냐? 뭔데 네가 이렇게 스타인 행세를 하냐?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라마 잭슨과 메이필드가 이제 같은 해에 드래프트 됐었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라마 잭슨보다 먼저 뽑혔는지 그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조롱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뭔가 안토니오 브라운이 트윗한 거에 대해서 이제 메이필드가 뭔가 댓글을 먼저 달지 않았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팬이 네. 메이필드에게 뭐라고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메이필드가 아 그치 나도 이제 뭐 헬멧 사이즈나 이런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맞아요, 경기에 맞아요, 집중해야지 뭐 네. 이런 걸 했을 거예요. 아, 맞아요. 네. 뭐 이렇게 뭐 헬멧 사이즈 뭐 문제 삼지 않고 발 동상 걸리지 않고 경기에 집중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본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기억났다. 네가 뭐냐 이거죠. 네. 나는 리그 최고의 리시버인데 지금 어쨌든 뭐 NFL에 뛰진 못하지만 네가 뭔데 나 같은 최고 리시버에 그런 얘기를 하느냐? 네가 한 게 뭐냐 이런 네. 거였죠. 근데 어쨌든 그거에 자극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브라운스가 드디어 시즌 초반에 계속 어쨌든 기대받았던 거에 못 미치는 거를 이 경기에서 완전히 만회를 했죠. 네. 드디어 그 시즌 초반 기대에 좀 부응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저는 이날 경기를 보면서 앞서서 칩스가 조금 이렇게 원래 칩스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날 브라운스가 칩스 같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날 그 브라운스의 공격이 상당히 빅플레이가 많았고 네. 메이필드가 342야드 패싱을 했거든요. 아 이러면 마운스나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자비스 랜드리에게 65야드 패스가 있었고요. 리키 실스 존스에게 타이든드 했는데 59야드 패스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러닝백 닉 첩도 88야드 터치다운 런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보통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거는 칩스 경기를 보면 나오는 플레이였는데 이게 칩스 같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좀 해보게 했고 수비에서도 보면 브라운스가 이날 그 코너백 주전 2명 덴젤 워드 그다음에 그리디 윌리엄스가 둘 다 출전을 못했거든요. 네. 이날 2개의 인터셉트를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공수가 다 잘 풀린 그런 경기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시즌 초반에 이 지구별 예상을 할 때 말씀드렸던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포텐이 터졌을 때의 모습, 그렇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하던 포텐 그게 이제 이날 터졌죠. 네. 이게 잘 되면 이런 팀이다라는 걸 볼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상대했던 팀이 공교롭게도 원래 브라운스였던 팀이죠. 그러니까 원래 브라운스였다가 그렇죠. 이제 야반 도주를 했던 네. 그 팀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진짜 클리블랜드 is back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연출했는데 그렇습니다. 레이븐스 입장에서 보면 레이븐스가 처음에 2승 무패였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좀 더 보자. 왜냐하면 레이븐스가 2경기를 치르면서 최고로 대진 운이 좋았다. 왜냐하면 그때 상대했던 두 팀이 마이애미와 애리조나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더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그 다음 두 팀 칩스와 브라운스를 상대하면서 어느 정도 전력이 되는 팀들을 상대하면서 여지없이 무너졌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2승 2패가 됐는데 다음 팀들 좀 볼까요? 다음 경기를 보면 다음 상대는 스틸러스 그리고 벵갈스입니다. 그럼 또 다시 또 2연승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네. 그 다음이 또 누군지 아세요? 그 다음이 시애틀 시옥스 원정이고요. 그 다음에 원정이요. 무료 원정. 그리고 뉴잉글랜드거든요. 그러니까 두 경기 이기고 두 경기 지고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마 잭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라마 잭슨이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패트릭 마홈스 그리고 이날은 베이커 메이필드 그래서 어쨌든 리그에서 계속 미래를 책임질 두 쿼터백들의 대결 이런 걸 자꾸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라마 잭슨이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러싱은 잘하지만 진짜 그런 대접을 받으려면 네. 패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도 확실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라마 잭슨은 아직은 그냥 화려한 선수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날 진짜 승부처였던 4쿼터 중반 이후에 레이븐스가 3번의 포지션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었냐면 포스 앤 숏에서 뭐 결국 설스다운을 못 얻어서 공을 넘겨줬고 다음 두 번 포지션은 인터셉트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승부가 결정이 됐죠. 근데 이렇게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일단은 패싱이 잘 안 되고 승부처에서 승부사 기질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라마 잭슨을 아직 뭐 젊은 선수라고 해서 화려하다고 해서 네. 마홈스랑 비교하는 거는 그리고 지금 메이필드하고 대결에서도 이랬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을 네. 좀 많이 보여서 조금 이제 뭐 마홈스하고 비교하기는 아직 좀 너무 이르다. 그럼요. 손 세게 넘는 거죠. 둘이를 이게 물론
라마 잭슨 선수도 전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두 선수를 나란히 놓고 이 두 선수가 이 같은 급이다라고 얘기하면 선 그렇죠. 세게 넘는 거죠. 이제 어쨌든 네. 홍보용이다 네. 그런 거고. 근데 분명히 이제 좋은 러싱 쿼터백이긴 한데 진정한 듀얼 스레 쿼터백이고 정상급 쿼터백이 되기 위해서는 패스를 잘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경기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델 베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델 베컴 정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저희가 항상 이제 뭐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AB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델 베컴도 진짜 그 앤토니오 브라운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이미 오델 베컴도 리그 전체적으로 디바 리시버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근데 이날도 그렇지만 시즌 초반에 저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계차하고 경기 출전하고 네. 쓸데없이 그런 걸로 논란의 중심에 오르고 또 이날도 보셨겠지만 상대 코너백 말론 험퍼리하고 계속 몸싸움을 치열하게 벌였는데 사실 몸싸움은 풋볼 경기의 일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너무 본인이 이제 분을 못 이겨서 주먹질을 했거든요. 코너백 말론 험퍼리에게 주먹질을 했고 그러면서 험프리도 이제 흥분을 하니까 이제 오델 베컴을 이제 쓰러뜨리고 목을 조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뭐 말론 험프리도 분명히 잘못했죠. 근데 이제 이거는 험프리 근데 어쨌든 경기 끝나고 먼저 가서 사과를 했고 네. 이제 오델 베컴은 이런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뉴욕 자이언츠하고 있을 때도 보면 당시 캐롤라이나하고 붙었을 때 캐롤라이나의 당시 코너백이었던 지금은 이제 워싱턴에 있는 자시 노먼하고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했었냐면 이날은 주먹질을 했지만 그날은 플레이가 시작이 됐는데 플레이에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헬멧 그냥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먹 날리는 거랑 비슷한 거죠. 네. 그냥 날아가서 몸을 던져서 헬멧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날 경기에서 계속 여러 차례 퍼스널 파울 페널티를 계속 받았었는데 이게 어쨌든 본인이 본인 화를 못 이겨서 더군다나 이거 경기의 일부분인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화를 못 이겨서 이런 사실 좀 철없는 행동을 하면서 퍼스널 파울 페널티를 받으면 15야드거든요. 네. 그럼 공격이 퍼스트 앤 10에서 15야드 페널티를 받으면 이 페널티를 극복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드라이브는 네. 정말 극복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팀에게 정말 그 본인 하나 때문에 이기적인 모습을 해서 팀에게 이런 악영향을 미치는 거는 정말 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네. 사실 시계 파는 거 말고 지금 경기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딴 데 좀 정신이 많이 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AB에 집중하고 있지만 오델 베컴도 좀 조심하자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찌됐든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대여 볼티모어 레이븐스를 잡았다는 소식 끝으로 이제 이 경기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버팔로 빌스의 얘기로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예상했던 결과 그러나 내용은 좀 완전히 달랐던 그런 경기였어요. 그렇죠. 이제 경기 결과를 놓고 보면 뭐 경기 그 결과 시트는 보면 이제 페이트리어스가 이겼고 빌스가 졌다. 그래서 뭐 예상대로 됐지만 경기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예상하면서 그랬거든요. 예측하면서 빌스가 진짜 이제 강팀의 반열에 오르고 그런 평가를 받으려면 이런 경기에서 뭔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공격은 좀 그랬지만 수비는 정말 강팀다운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날 뉴잉글랜드하고 양 팀이 정말 수비는 양 팀이 정말 강팀이구나라는 면모를 보여줬거든요. 브레이디의 기록을 좀 보면 패스 성공률이 브레이디답지 않게 50%도 안 됐고요. 네. 패싱 야드도 150야드였거든요. 뉴잉글랜드가 그다음에 브레이디가 이런 경기를 한다라는 거는 되게 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팀 전체 공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야드 이하로 묶인다라는 건 상당히 좀 치욕적인데 네. 200야드 간신히 넘은 팀 전체 공격이 224야드를 묶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버펄로가 수비는 찐이구나. 제가 자꾸 너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수비력을 봤을 때는 정말 괜찮았다. 그래서 앞으로 공격이 좀 더 제 페이스를 찾아가고 쿼터백이 좀 괜찮아진다고 그러면 버펄로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날 또 마침 이제 쿼터백 조시 앨런이 헬멧으로 이제 경기를 마치지 못했는데 인터셉터가 3개나 있었고요. 네. 백업인 물론 이제 준비가 안 됐겠지만 맷 바클리가 들어와서도 크게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좀 활로를 찾고 괜찮아진다 그러면 그 정도 수비를 가지고 강팀들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두 명의 주전 쿼터백이 모두 이 패서 레이팅이 50점이 넘지 않았습니다. 이 브레이디가 45.9, 조시 앨런이 24.0을 기록을 했는데 158.3점이 만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거의 한 3분의 1이 안 되는 그런 수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브레이디까지 이렇게 못했다라는 걸 보면 어쨌든 양팀 수비가 정말 좋았다. 그리고 이제 뭐 버펄로 수비는 말씀을 드렸고
시즌 초반 지금 뉴잉글랜드의 수비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뉴잉글랜드가 뭐 이날 전까지 수비에서 내준 점수가 3점이었거든요. 네. 3경기를 치르면서. 그럼 경기당 실점 1점이었죠, 수비가. 그렇지. 근데 이날도 보면 실점을 10점 하긴 했지만 10점도 적은 거죠. 근데 그리고 인터셉트 4개, 색 네. 5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결정력 있는 강한 수비 이런 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이슨 맥커티 선수가 4경기 연속 인터셉션을 기록을 하게 됐고요. 제이씨 잭슨 선수가 이날 굉장히 좀 뛰어난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네. 펀트 블락에 이어서 이 리턴 터치다운까지 만들어내면서 이 선수가 제가 기억나는 게 이 슈퍼볼 51회였나? 그때 계속해서 수비에서 소위 말해 이제 싼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장난 아니었거든요. 계속해서 파울 나오고 그래가지고 상대한테 야드 주고 공격 기회 계속 주고 이랬던 선수였는데 그쵸. 이 선수가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좀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감회가 남다르실 수도 있고요.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럽다. 음. 왜 다른 팀은 저런 걸 못할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물론 이제 그런 선수들이 다 한두 명씩은 있는데 왜 뉴잉글랜드 가면 다 저렇게 되냐? 벨리책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사실 벨리책 밑에서 뛰던 선수들이 몸값이 정말 높아져서 딴 팀 가면은 뭐 코치들도 마찬가지지만 선수들도 뉴잉글랜드에서 뛰면서 몸값이 이렇게 올라서 딴 팀 가면 잘 못하지 않습니까? 네. 반대로 딴 팀에서 못하던 선수들이 와서 뉴잉글랜드 오면 활약이 엄청나지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좀 이렇게 좀 활약이 미약했던 선수들까지 이렇게 턴어라운드 시킨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패트리어츠가 예상보다는 부진했던 그리고 빌스가 네. 생각 외로 강팀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날 경기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버펄로 빌스의 러닝백 프랭크 고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이날 고어가 100야드 이상 러싱을 하면서 커리어 총 이제 15,000야드를 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러싱 야드 4위에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름만 들어도 정말 후덜덜. 에미 스미스, 월터 페이튼, 베리 샌더스에 이어서 이제 역대 러싱 4위거든요. 네. 정말 엄청난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고 보면 그 대학 때 당시에 대학 최고였던 이제 마이애미 대학에서 뛰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 어쨌든 그 주목을 받던 상황에서 2년 연속 14인대 파열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런 우려 때문에 2005년에 이제 드래프트에서는 3라운드에 드래프트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프로에 와서는 2019년이 이제 올해는 이제 뭐 초반이니까 2018년까지 보면 2005년부터 18년까지 14년 동안 뛰면서 매년 최소 11경기 이상은 뛰어주고 있고요. 네. 1년 빼고는 다 14경기 이상을 뛰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8번이나 16경기를 다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부상의 우려가 있었던 걸 다 완전히 불식시키고 꾸준히 네.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 팀에서 이 선수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를 안 하게끔 해주는 선수로 자리 잡아서 지금 오래 뛰고 있다라는 네. 게 놀랍고, 특히나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러닝백이라는 포지션 그렇죠. 자체 계속해서 히트를 당해서 한 4년 뛰면 오래 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죠. 이 정말 수명이 짧은 그런 포지션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15년째 뛰면서 어쨌든 그런 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꾸준히 출전하고 있다라는 거고, 1000야드 이상 러싱을 한 것이 이제 9번, 그리고 프로볼에도 5번을 뽑혔는데 재밌는 거는 이 선수가 한 번도 리그 러싱 타이틀을 가져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꾸준히 네. 1000야드 넘고 하면서 꾸준함의 대명사라는 거죠. 본인 역할은 꾸준히 해주고 거의 매주 출전하고 이래서 네. 정말 믿을 수 있는 선수다. 그러면서 이미 뭐 49ers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빌스로 옮겨왔지만 49ers에서는 팀 역대 러싱 야드 1위, 러싱 타치다운 1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리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상당히 리스펙트를 많이 받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 세 명의 전설적인 러닝백, 예미 스미스, 월터 페이튼, 베리 샌더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베리 샌더스의 기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그렇죠. 두세 경기 정도면 빠르면 한 2경기. 예, 오래 걸리더라도 한 3경기 정도면 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역대 3위라고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록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러싱 공격은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말씀드릴 게, 이 NFL에서 가장 깨지지 않을 기록이 뭐냐? 사실 이제 패싱 기록은 하루가 멀다고 깨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러싱 기록은 가장 깨기 어려운 기록으로 뽑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 중심으로 리그가 변해가고 있고, 러닝 공격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팀들이 투백 시스템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백으로 이제 한 명이 그 워클로드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명의 러닝백을 쓰면서 이제 나눠갔거든요. 그 캐리를.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싱 기록을 깨긴 정말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어쨌든 이 프랭크 고어 선수가 머지않아 이제 3위까지 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에미 스미스 기록이 참 인상적인데요. 18,355야드인데 이거 언제 깨나요? 그러니까 누가 깨나요, 진짜? 그래서 이제 이게 깨기 어렵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1000야드씩만 뛴다고 해도 18년 이상을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19년을 뛰어야 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러닝백들이 그렇게 부상이 많고 한데 18년, 19년을 뛰느냐 네. 정말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버팔로 빌스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야겠고요. 템파베이 버키니어스와 LA 램스의 경기입니다. 참 위크4 최고의 이변이었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 경기 예측하면서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저는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다음 주 경기에 그러니까 이번 주 경기에 가장 미스매치다. 제일 재미없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가장 큰 업셋이 나왔고 네. 경기 그 점수를 봐도 가장 재밌는 경기였어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네. 어떻게 예측을 하냐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면. 근데 이제 진짜 템파베이가 그 전주에는 팀 내 최고의 러닝백이 빠지고 신인 쿼터백이 데뷔전을 치르는 팀을 상대로 홈에서 패했거든요. 네. 근데 이날은 슈퍼볼 준우승 팀의 원정 경기를 가서 이렇게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윈스턴과 메리오타 네. 이 둘은 정말 계속 엮여서 다닙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진짜 둘 다 그날이었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이제 템파베이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저는 이제 LA 램스가 슬슬 이 션 맥베이 감독이 여전히 좋은 감독이지만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물음표가 찍히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션 맥베이 감독이 등장을 했을 때 우와 이렇게 깜짝 놀라고 그렇죠. 두 번째 시즌 됐을 때 에이 뭐 또 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 시즌 더 어마어마한 모습 보여줬고 그렇죠. 그랬는데 세 번째 시즌 딱 되니까 이제 막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그 전반적으로 네. 캐치업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팀이 이날 경기에서도 보면은 아까 이제 김민중 아나운서 말씀하셨지만 공격이 너무 이렇게 부진하면서 이게 진짜 맥베이 공격이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날도 보면 지금 어쨌든 시즌 4경기를 치르면서 상당히 좀 부진한데 첫 번째 세 포지션이 펀트, 인터셉트. 그러면서 템파베이는 계속 득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세 포제션 만에 21대 0으로 벌어지면서 경기가 완전히 꼬여버렸죠. 페이스를 잃었는데 이렇게 초반에 21대 0으로 뒤지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되냐면 램스 입장에서는 추격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러싱 게임을 벌이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램스 공격에서의 구심점은 타드 걸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심점을 버리고 패싱 공격만 하게 되는 거죠. 네. 제라드 고프라는 선수가 과연 마홈스 선수처럼 혼자서. 이 핀치에 몰렸을 때 혼자서 캐리를 할 수 있는 선수인가 물어보면 아니거든요. 저 이제 사실 기록만 놓고 네. 보면 이날 517야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기록이 됐는데 그 기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517야드를 던졌는데 그게 패스를 68번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기록은 무의미합니다. 음.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70번 가까이 패스를 한다? 이거는 지금 경기가 지금 뭔가 비정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뭐 517야드 기록을 세웠고 어쨌든 인터셉트를 3개를 당했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승부를 결정짓는 한참 쫓아가고 있을 때 승부를 결정짓는 스트립색 네. 그리고 그게 TD 터치다운 리턴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음. 경기가 승패가 결정이 됐는데 이런 걸 보니까 램스도 사실 이제 탓 권리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경기에서 이제 좀 큰 역할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패싱 공격 특히 이제 제러드 거프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는 좀 막히더라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 디멘셔널해진다. 그러면 이제 그게 뚫고 나오질 못하더라라는 네.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러드 고프에게 막대한 계약을 안겨준 LA 램스인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이제 시애틀이 러셀 윌슨 선수 이제 루키 컨트랙트를 갖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뭐 리전 오브 붐 이러면서 이제 강력한 그렇죠. 팀을 구축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끝나고 난 이후에 리전 오브 붐이 해체되고 지금 러셀 윌슨이 혼자서 이제 캐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러셀 윌슨 성장을 해서 A급 쿼터백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한 3, 4년 지나서 이렇게 이제 좋은 팀이 조금씩 해체가 되고
제러드 고프가 이 연봉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연봉으로 이제 팀을 계속해서 이제 혼자서 캐리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LA 램스는 생각보다 빠르게 추락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램스 팬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시스템 쿼터백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왜 그런가라는 걸 저희가 이제 시즌 초반에 한번 했었는데 오명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고프 입장에서는 그런 걸 씻어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날 어쨌든 그 경기를 좀 다른 면에서 좀 보면 양 팀 합쳐서 득점이 95점이나 났거든요. 네. 근데 이날의 스타는 제가 볼 때는 양팀 공격수들이 아니고 윈스턴도 아니고 이날 스타는 템파베이 라인베커 샤킬 베렛입니다. 근데 이날 샤킬 베렛의 기록을 좀 보면 색 하나, 네. 펌블 유도 하나, 인터셉트가 하나가 있는데 네. 본인이 인터셉트를 한 건 아니지만 템파베이가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첫 번째 인터셉트 때도 프레셔를 가했던 장본인이었고요. 그렇죠. 3쿼터에 램스가 이제 한참 추격을 하면서 포스 앤 투 상황이었는데 네. 이때 인터셉트를 만들어낸 게 샤킬 베렛. 그래서 그 흐름을 끊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램스가 이제 원 포지션 차이로 쫓아와서 또 한참 드라이브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스트립색을 한 장본인이 또 네. 이 샤킬 베렛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엔다모 킁스가 이제 리턴 터치다운까지 했는데 네. 경기의 이제 처음과 중간과 끝을 중요한 순간마다 이 라인베커 샤킬 베렛이 다 만들어갔다라고 그렇습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샤킬 베렛은 이날 하루의 스타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시즌 이제 4분의 1이 지났는데 이 4분의 1 정도를 볼 때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1순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4경기를 치르면서 현재 색 9개로 전체 1위고 그렇죠. 2위에 무려 3개나 앞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펌블 유발도 3개가 있고 인터셉트까지 있으면서 지금 이제 게임 체인저 역할을 정말 잘해주고 있거든요. 정말 초반에 대단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선수가 작년까지는 덴버 브론코스에서 뛰었거든요. 거기에서 본 밀러, 브래들리 첩에 가려서 상당히 좀 무명에 가까운 선수였어요. 뭐 무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상당히 좀 어쨌든 빛이 가려졌었다. 네. 그러면서 본인 한 해 최다 색 기록이 5.5개였거든요. 근데 지금 4경기만 했어. 거의 2배에 가까운 9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템파베이에 와서 지금 이제 완전히 꽃을 폈다. 네, 그렇게 돌이켜 본다면 올 시즌에 본 밀러랑 이제 브래들리 첩이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해줬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풋볼이 이제 사실 유기적인 네. 경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눈에 띄진 않더라도 어느 피스를 하나 뺐을 때 분명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중요한 피스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스탯 시트에 많이 안 나타났을 뿐이지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템파베이에 가서는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엔다모 쿵스 선수 입장에서도 보면 작년에 램스에서 에런 도널드의 좀 가려져서 슈퍼볼까지 가긴 했지만 사실 본인도 자존심이 되게 상했을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번 오프 시즌에 램스가 재계약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본인이 템파베이로 갔는데 뭐 나름대로 마음에 좀 뭔가 응어리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마음의 상처. 요즘 마상. 네. 네. 저도 압니다. 마상. 옛날 분인 줄 마상 정도. 네. 뭐. 근데 어쨌든 이날 경기를 이제 쐐기를 박는 네. 그런 어떤 터치다운을 하면서 뭐 나름대로 그 친정팀에게 서력전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버커니어스가 LA 램스라는 정말 이 큰 상대를 만나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마 이 벅스 팬들이 시즌을 끝나고 나서 이번 시즌 돌이켜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거고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작년에 이제 램스와 칩스 경기가 생각났거든요. 그때 어마어마한 슈다웃했던 그때 뭐 경기였잖아요. 54대 51인가 그랬는데 네. 이 경기가 지금 54대 40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좀 이렇게 비싸게 가길래 와 이 경기 봐라 했는데 어쨌든 상당히 네. 뭐 재밌는 경기였는데 업셋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좀 눈에 띄는 경기였고 네. 재밌는 거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이제 이 경기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 수가 없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이제 버커니어스가 뉴욕 자이언츠를 상대로 하면서 마지막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키커가 34야드 필드골을 못 넣어서 진짜 34야드 칩샷을 못 넣어서 네. 졌잖아요. 근데 이날 그 맷 게이 키커가 네. 필드골 2개를 다 넣고 PAT도 7개를 다 넣어서 뭐 9-for-9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9번의 기회를 다 성공시켰는데 또 재밌는 거는 이날 필드골 중에 58야드 필드골까지 있었어요. 58야드면 웬만한 선수들 이 최장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커리어 롱 필드골이 되는 그런 기록, 그런 정도의
필드골인데 이렇게 정말 대단한 한 주 만에 네. 너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예측 졌던 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으셨나 봐요. 그렇죠. 저는 다 지금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하나 벌어졌잖아요. 아, 그건 뭐 이따 얘기를 하죠. 네. 제가 그래서 이 경기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이런 경기에서 자꾸 유혹을 느끼거든요. 네. 이걸 업셋을 꼽아야 되는데 이거 꼽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습니다. 그러게요. 또 마지막으로 재밌는 거 하나만 이 경기는 조금 더 이제 재밌어서 네. 몇 가지를 좀 더 많이 짚어드리고 싶은데 이 경기 재밌었던 거 또 하나는 램스가 세인트루이스에 있을 때 슈퍼볼 34를 우승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슈퍼볼 가기 전에 NFC 챔피언십 경기에서 이겼던 팀이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램스는 아이덴티티가 강한 공격력이었어요. 예. 강한 공격력이었는데 그러니까 준결승이죠. 슈퍼볼 전에 이제 준결승에서 수비력 중심의 수비가 강한 템파베이의 페이스에 말려서 네. 수비전을 하면서 이날 11대 6인가로 아마 이겼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낮은 점수로 이제 간신히 이기고 올라왔는데 이날은 그 리매치라고 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직접적인 리매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두 팀 간의 재대결이었는데 이날은 그 버커니어스가 램스 페이스에 맞춰서 54대 40 공격력으로 이제 이겨줬다라는 게 좀 흥미로웠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LA 램스와 이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 경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시애틀 시옥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겠는데요. 카일러 머리와 이제 카일러 머리의 롤 모델이 되는 선수 바로 이제 러셀 윌슨 두 선수의 맞대결로 좀 관심을 모았었는데 역시나 이제 결과는 좀 압승이었죠. 네, 압승이었어요. 네, 이날 경기를 보면서 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시옥스는 서서히 무서운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원래 자기네들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네. 근데 무슨 말이냐면 강한 수비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러셀 윌슨은 자기 플레이 해주고 그리고 러싱 공격으로 경기를 주도해 간다. 네. 이게 시애틀의 아이덴티티거든요. 근데 이날 보면 처음에 자데이비안 클라우니가 픽식스로 바로 기선제압. 그래서 수비로 계속 압박하고요. 네. 러셀 윌슨도 바로 이어서 이제 타이덴드에게 터치다운 패스를 하면서 계속 이제 경기 주도권을 잡고 그 다음에는 러닝백 크리스 칼슨이 그냥 카슨이 104야드 뛰면서 네. 경기 그냥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가 시애틀 스타일의 경기인데 시즌 초반에는 경기마다 좀 이렇게 초반에 끌려가면서 이런 모습을 못 보여줬는데 네. 상대가 약하기도 했지만 이제 이런 모습을 좀씩 가져가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애틀 무서운데 그런 모습 찾아가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여전히 애리조나의 오라인이 너덜너덜했습니다. 거의 찢겼어요. 그렇죠. 이제 사실 뭐 앞에서 이제 팔콘스 그다음에 뭐 휴스턴 계속 얘기했는데 뭐 가장 큰 문제는 애리조나입니다. 지금 애리조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항상 이제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 쓰시는 표현으로 자동문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네. 이날도 진짜 뭐 그런 모습이었고 자동문 아니라 이제는 거의 그 대놓고 열려 있는 문 있잖아요. 이렇게 열어놓는 문이 없는. 네. 근데 이날도 어쨌든 카일러 머리가 한참 뭐 계속 도망다니느라고 바빴고요. 이 경기까지 치르면서 이제 4경기 치르면서 카일러 머리가 지금 리그 1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색. 4경기 만에 지금 색 20개로 네. 리그 1위입니다. 그러니까 색 20개라는 거는 경기당 평균 5개잖아요. 너무 많이 당하는 거죠. 이런 경기력을 가지고는 사실은 카일러 머리 아니라 누구라도 네. 경기하기가 어렵고 카일러 머리 자체도 조금 발전하는 모습이 좀 더딥니다. 이날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자데이비안 클라우니한테 픽6를 당하는 모습도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근데 왜 안 좋았냐면 이 이거는 거의 패스가 클라우니한테 가는 수준이던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 뭐 어려운 리시버한테 뭐 어려운 패스를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러닝백 데이빗 존슨에게 그냥 간단하게 짧은 패스를 하는 거였는데 이게 오펜시브 라인을 간신히 넘기는 패스였고 바로 앞에 있는 자데이비안 클라우니를 보지도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안이하게 플레이를 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픽6로까지 연결이 됐는데 분명히 이제 온라인이 약한 것도 있지만 카일러 머리도 조금 더 집중할 필요도 있고 조금 더 어쨌든 기량이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맞아요.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게 안 보인다. 네. 다만 이제 좀 위안을 삼아보자 그러면 카일러 머리가 이날 데뷔 후 첫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경기가 이제 뭐 이렇게 크게 패하면 큰 의미는 없죠. 아무 의미 없죠. 네. 하지만 이제 조금 하나 이 위안거리로 좀 삼아봐야 될 부분이 애리조나가 기존에 만났던 팀들이 어찌됐든 이제 물론 디트로이트 지금 뚜껑 열어보니까 의외의 나쁘지 않네. 강팀이고 나쁘지 않네. 뭐 그러고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이제 일정 자체가 볼티모, 계속해서 뭐 강팀들과의 대결이었기 볼티모, 때문에 시애틀 뭐 네. 이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아, 다음 주가 누구죠? 다음 주는 이제 2부에서.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